어차피 중국인은 중국을 버리지 못한다. 시진핑을 버리는 거지 근본이 중국인이기 때문에 귀화를 하더라도 뒤통수 칠지 모른다는 것을 꼭 인지하고 잘 살펴봐야 한다. 아무리 봐도 구라인 게 확실함. 한국에 들어선 공자학원이 몇 갠데 암살당하기도 쉬운 최적의 위치임. 그냥 한국 경제를 야금야금 먹겠다는 위장 전략. 이게 받아들여지면 정말 문제 있는 것임. 귀화를 위장한 간첩 활동 아닌가 의심스럽다. 텐센트도 기업을 위장한 첩보기관인지도. 중국이 저 사람을 순순히 보내다면 절대 진실이 아닐 것이다. 중국 공산국가의 시진핑이 탈북자도 돌려보내는데 저런 부자를 귀화하게 그냥 두면 의심해 봐야 한다. 안녕하세요.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 회장의 충격 선언. 중국 최대 기업 중 하나인 텐센트의 마텅 회장이 한국 귀화를 선언하며 중국에서 사업을 못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나친 간섭과 규제로 도저히 기업을 꾸릴 환경이 못 된다고 말한 그는 자유로운 한국에서 자신의 뜻을 펼치겠다고 주장. 한국으로 귀화하면서 텐센트 중요 기업들을 한국으로 이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텐센트의 이전으로 글로벌 기업의 탈중국 행보가 가속화될 전망인데요. 대체 중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중국 장악 중국 국민들을 자신의 발밑에 두려는 중국 정부의 행보는 최악의 형태로 실현되었는데요. 중국 안우이성 허페이시의 AI 기반 사상 교육 프로그램은 중국 정부의 염원을 담은 프로그램으로 AI로 당 건설에 조력을 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사상 교육을 받는 사람의 표정은 물론 르파, 피부 전기 반응을 AI가 포착해 교육에 얼마나 이들이 감화되었는지 파악, 교육 대상자가 관련 내용을 얼마나 진심으로 받아들였는지를 수치화하는 프로그램이죠. 당에 더 순응하는 일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 이 프로그램은 중국이 얼마만큼 진심으로 중국 국민들을 동물처럼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일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점점 중국 시민들은 중국 정부의 반항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순순히 통제사회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 이들이 있는데요. 바로 중국 정부 아래에서 일을 하던 중국 기업인들이 대표적입니다. 기술을 알고 있고 중국 정부가 얼마만큼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지 아는 이들은 중국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기 시작했는데요. 최근 글로벌 기업 중 하나로 손꼽히며 세계적인 수준의 기업으로 항상 거론되는 텐센트의 회장이 중국 정부를 향해 불편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 잘못된 경제 정책을 시행한 것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피해를 보았다는 글을 자신의 SNS에 공유하며 중국 정부를 비판한 것이죠. 외부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꺼려한 텐센트 회장, 마파통 회장은 극도로 자신의 의견을 외부에 드러내길 거부하며 은둔의 CEO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인물인데요. 그런 그가 작심이라도 한 듯 SNS에 중국 정부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공유하는 행동을 한 것이죠. 그가 공유한 글은 중국 작가 장민양이 쓴 글이었는데요.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의 전 편집인인 후시진이 바이러스 통제에 드는 경제적 비용이 공중보건 혜택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는 상하이 봉쇄식이 많은 이들이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많은 희생을 강요받아야 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내용이었죠. 중국 정부는 최근 코로나 봉쇄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이들을 단호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규정하며 반정부유인이라는 낙인을 찍었죠. 마파통 회장은 이런 위험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을 공유하며 불만을 터뜨린 것입니다. 이에 대해 많은 이들이 텐센트가 중국을 벗어나 다른 곳으로 사업을 전개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등장했죠. 실제로 텐센트는 올해 실적 악화를 이유로 상당한 인원을 감축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관리자층을 중심으로 감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특정 사업의 경우 사업 자체를 정리할 것이라고 선언. 이전까지 돈이 되는 분야는 무조건 진출했던 것과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마하텅 회장 입에서 충격적인 선언이 나온 것입니다. 미국 이 전문지를 통해 그가 중국을 떠나 한국으로 귀화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세계에서 순위권 안에 드는 부자가 중국을 버리고 한국으로 오겠다는 소식에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았는데요. 현재 중국에서 벌어지는 일을 감안한다면 마하텅 회장의 결단은 어쩌면 생존을 위한 최후의 수단일 수 있습니다. 마하텅 회장은 다른 CEO들과 달리 언론의 모습을 비추지 않으며 그림자 경영을 하는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아는 이들은 실제 그의 모습과는 다른 행보라며 그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이 대기업들을 향한 중국 정부의 감시가 평범한 중국 사람들의 몇 배를 뛰어넘을 정도로 지독하다는 것이 그의 그림자 경영의 이유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중국 정부에게 입보이지 않기 위해 조심히 행동하는 것이라고 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기업의 성공 신화를 이끌었던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을 보면 중국 정부의 간섭이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과거 중국 정부가 잘못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 마윈 회장은 중국 정부에게 찍히게 되었습니다. 중국 당국을 전당포 영업에 비유하며 하는 짓이 수준이 낮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거론한 것이 중국 정부의 영린을 건드린 것이죠. 그는 이 발언 이후 정부에 소환되는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소환은 단순히 정부를 찾아가는 행위가 아니라 중국 기업들 입장에서 최고의 형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아 비판은 물론이고 중국 정부에 협조적으로 나오겠다는 발언을 해야만 무사히 밖으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공포스러운 일이 바로 소환이죠. 마윈은 소환을 한 번만이 아니라 여러 번 당해야 했습니다. 이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한화로 3조 3,800억 원의 과징금도 물어야 했고 시총 150조 원이 날아가는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알리바바는 이후 중국 정부를 비판하기보다 납작 엎드렸습니다. 2025년까지 1,000억 위안을 들여 기술 혁신은 물론이고 경제 발전과 약자 보호 등 중국 정부가 주장하는 공동부유 발전 기금에 돈을 기부하는 행보를 택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에 단단히 미운털이 박힌 탓에 알리바바는 계속해서 중국 정부의 소환과 과징금의 대상이 되어야 했고 어떤 사업을 벌일 때도 중국 정부의 간섭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결국 이 이후 마윈 회장은 사실상 은퇴에 가까운 행보를 보이며 스페인의 별장에서 머무는 뒷방 늙은이 신세로 전락했죠. 이 같은 일을 마하텅 회장은 모두 지켜봤습니다. 자신도 같은 처지라고 생각한 그는 언제든지 텐센트는 다른 기업으로 대체될 수 있다고 말하며 중국 정부를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중국인이었지만 누구보다 중국의 공포를 느껴야 했죠. 반대로 그가 원했던 국가는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가 한 사업의 상당 부분은 한국을 베끼면서 성장했을 정도로 한국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인물이기에 자유로운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고 할 정도로 그는 한국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주저없이 한국으로 귀화를 결정, 중국 탈출에 나선 것입니다. 이를 알 수 있는 사실로 텐센트는 한국게임산업협회 가입 가능성을 타진하며 회원사 가입 절차에 대해 문의한 점인데요. 보통 중국 기업이 타국 협회에 가입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텐센트의 행보는 마 회장의 귀화를 염두한 행보였던 것입니다. 이 소식이 퍼지면서 굴지의 대기업 텐센트가 한국으로 본사를 이전하면서 기업들의 탈중국 행렬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미 텐센트 말고도 다른 기업들이 중국을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세계 최대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는 중국에서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밝히며 중국에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고 선언. 이후 중국 법인까지 정리하겠다고 말하며 탈중국 선언을 했습니다. 뒤이어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도 탈중국을 외치며 중국의 지나친 규제에 사업을 존속하기가 어렵다고 선언했는데요. 아마존의 경우 전자책 사업을 중국에서 정리하겠다고 말하며 사업의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링크드인 SNS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중국 내에서 서방 세계와 유일하게 연결될 수 있는 SNS가 사라졌다고 말하며 중국의 폐쇄적인 환경을 고발했죠. 테슬라는 친중 행보를 보이며 중국의 무리한 요구에도 맞추는 등 최대한 중국 당국의 비위를 맞추려고 했으나 최근 중국 고위 관료 회의에서 스파이 혐의를 받으며 테슬라는 순식간에 경계의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상하이에 대규모 생산 라인을 건설하고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동남아시아 수출 기지를 세우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하려던 테슬라의 악재가 닥친 것이죠. 일론 머스크는
중국에 항의하면서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결국 중국 당국의 강경한 대응에 공장 가동 중지를 선언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죠. 롯데그룹도 중국에 공장을 지으며 공격적으로 투자했던 것을 후에 중국 사업체를 정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오닝 성선양의 테마파크 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했던 롯데는 약 16억 달러에 해당하는 사업을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모레 퍼시픽 역시 중국에서 엄청난 수익을 거두며 한국 대표 화장품이라는 평가와 함께 중국에서 잘 나갔던 화장품 회사였지만 최근 중국의 지나친 규제로 인해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중국 내 1천여 개 이상의 화장품 매장을 폐쇄하는 결정을 내렸죠. 텐센트만이 아니라 중국인이 세운 중국 회사들 역시 중국을 떠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중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잇게임 회사인 XD 네트워크 CEO 황이몽은 중국에서 도저히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거처를 해외로 옮기겠다는 폭탄 선언을 하기에 이릅니다. 황이몽 대표는 SNS를 통해 가족과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로선 중국 밖에서 살고 싶다고 선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해외 사업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며 중국 비중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적으로 드러내진 않았으나 중국 정부의 간섭이 해외 이전의 큰 요소라는 사실을 어림짐작할 수 있죠. 마흐텅 회장의 한국 귀화와 텐센트 이전은 탈중국 흐름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된 셈인데요. 다른 기업들도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보던 와중 텐센트의 과감한 결정에 따라 이전 행보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텐센트의 이전으로 한국 GDP가 상승할 수 있다는 설이 나온 만큼 이번 결정에 중국 정부는 화들짝 놀라며 마흐텅 회장에 대해 소환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남의 저작권으로 돈 번 텐센트가 한국에서 어떻게 사업을 할 거예요? 중공 간첩으로 오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만일의 경우 재산 압수 조건까지 달아야 한다. 금수 조치된 제품을 우회하여 중국에 공급하는 사업을 할 위협한 인물일 수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